어머나, 셀프 이발을 하시네요. 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미용실 갔을 때 그분이 이제 제가 상처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빗질을 하다가 상처 부위에 건드려서 피가 나고 막 진물도 나고 해서 너무 막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가지고요. 그래도 혼자 이발하기 불편하실 텐데. 미용실 가서 상처 부위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동에 거주하는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두피염 앓고 있는 환자를 찾는다고 해서 아내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늘 항상 손이 머리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 모습도 좀 관찰을 해볼까요? 정말 수시로 머리를 만지고 긁으시네요. 아빠 건드려지면은 좀 이제 피가 나니까 휴지로 항상 닦고 있고 연고를 발라도 그게 더 딱지지고 하니까 항상 좀 아파해요. 머리에 바르는 건 뭐죠? 두피염 있는 상처 부위에 지금 바르고 있어요. 그거는 처방을 받은 약인가요? 아, 처방받은 약도 있고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약도 있어요. 그런데 약을 두 개나 쓰는 이유가 그래도 또 혹시 몰라서 또 어떤 게 또 좋은 건지 몰라서요. 또 일단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약이 좋은지도 잘 모르시는 형준님. 사연이 있다는데요. 피부과에서 이제 여드름이나 피부적인 문제로 오시는 환자분이 많을 거라고 당연히 알고 이제 피부과를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다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만지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보여준 상태에서 그냥 지루성 두피염이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비대면 하는 진료로 인터넷으로 좀 많이 진료를 보게 되었어요.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요즘엔 비대면 진료를 주로 받는다는 형준님. 그런데 지루성 두피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지루 피부염의 지는 이제 지방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루는 이제 좀 과하게 샌다는 현상을 말하는 거라서 결국은 과다한 피지 분비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얘기하는 진단명이 되겠고요. 두피에는 굵고 아주 길이가 긴 성모라고 하는 털들이 아주 밀도도 높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 털들에는 보통 이제 피지샘들이 하나씩 딸려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두피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피는 여느 피부와 마찬가지로 표피와 진피 그리고 지방층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두피의 진피에는 털을 만드는 모낭이 많은데요. 모낭 주변에는 혈관과 피지선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모낭의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형주님의 두피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뽀드락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따끔따끔거리면서 가려우면서 반복이에요. 좀 나아진 것 같다가 또다시 또 번졌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라진 날이 없어요. 게다가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요. 헬멧을 쓰고 집을 나서는 형주님. 요즘 시대 가장 바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형주님은 도시 곳곳을 누비는 배달 기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 종일 헬멧을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은 착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벗기가 참 힘들어요. 일하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계속 콜이 들어오고 계속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번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보니 바이크에서 내려서도 뛰어다니기 바쁜데요. 형주님,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잠시 숨 돌릴 틈이 나도 헬멧을 벗기는 쉽지 않다고요. 깝깝하고 좀 가려움, 짜릿짜릿한 가려움이 좀 많아요.
땀은 많이 차고요. 갑갑한 헬멧을 벗겨내고 형주님의 머리 상태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감고 나오셨다는데 아 세상에 기름이 많이 묻어나네요. 또 다른 기사님들도 헬멧을 다 착용하고 계신데 또 지루성 두피염 이렇게 안 걸리신 기사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게 저도 좀 궁금한 게 헬멧이 나쁜지 아니면 뭐 괜찮은 건지도 좀.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형주님의 두피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면 모낭 주변으로 각질도 꽤 있고 전체적으로 두피가 좀 많이 붉어져 있으세요. 염증 때문에 좀 상처가 나 있으신 상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루 피부염도 좀 있으시고 2차적으로 이제 동반된 모낭염도 좀 같이 있는 상태거든요. 지루성 두피염에 모낭염도 있다고요? 모낭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머리를 긁거나 하면서 털집에 손상이 오면 본인의 털도 내 몸에서는 이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고름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염증 반응이 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드름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농포가 잡혀 있을 때 우리가 모낭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모낭염의 원인에는 이제 화학적 또는 기계적인 모낭의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세균, 곰팡이 등의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낭은 피부 속에서 털을 감싸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머니를 말하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진 피부 속 모낭에 균이 침투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세균성 모낭염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 곰팡이성 모낭염의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이용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발이나 이런 거는 직접 네, 하시나요? 아무래도 혹시? 좀 뽀드락지 만지면 통증이 있다 보니까. 면도기는 본인만 사용을 하시나요? 바리깡으로 예.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도 같이 이발시키고 있어요. 네? 이발기를 강아지랑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나 혼자만 일단 쓰더라도 주기적으로 좀 소독을 해가지고 또 쓰셔야 되고 배달일로 하루 종일 헬멧을 쓰는 형주님. 헬멧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했었는데요. 땀이나 이런 것들에 또 좀 헬멧이 젖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축축하고 눅눅한 환경이 세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낭염을 관리하려면 헬멧 관리도 필수입니다. 교수님께 쓰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는데요. 어떤 약이 좋은지 정보도 잘 몰랐었죠.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어서 쉬는 시간은 다 역시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제 바르는 것뿐만 아니고 먹는 약은 더욱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좀 진료를 하시면 스테로이드를 얼만큼 썼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네. 체크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호전 여부도 잘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기보다 두피 질환은 특히 한 병원에서. 형주님,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하셔야 합니다. 아니 밤중에 뭐 하시는 걸까요? 요게 이제 너무 끓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구지책으로 때려요, 이렇게. 네? 이유가 뭘까요? 몇 번을 때리고 또 때려야만 이 통증이 가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세상에 반복되다 얼마나 보니까 가려우면 강도가 세지는 거죠. 뿐만이 아니랍니다. 자다가 긁는 걸 막으려고 이런 장갑도 끼고 잔다고요. 그런데 별 효과는 없었답니다. 가려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이분.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심했냐면은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20시간 걷었던 것 같아요. 안 낫는 병인가?
난 내가 왜 이런 병을 알았을까? 좀 자책도 많이 하고 원인도 많이 찾아보고요. 힘든 날이 많았어요. 두 번째 귀하신 몸 현수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서 오세요. 연세 지긋하신 손님에게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현수님. 15년째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이제 항상 대면을 하잖아요. 머뭇거리 분도 계시고, 눈길 피할 분도 계시고, 걱정해 주신 분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피부 상태가 일반 사람하고는 좀 비교가 되니까 좀 응대하는 것도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죠. 아이고, 지난 4월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때랍니다. 4월 달에 너무 심했을 때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자신도 좀 초라해지고 좀 자존감도 내려가고. 아, 괴로우셨겠어요. 그런데 병명이 뭔가요? 머리 이제 오글 부분은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 몸에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고 이제 다른 원인이 있다. 두피에서부터 시작된 가려움과 발진이 온몸으로 번진 상태라고요. 아이고야.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약하게 아토피가 있었어요. 아토피가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다 나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가정에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크게 있었어요. 그때 잠도 며칠 동안 못 자고 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었어요. 이제 우울증도 오고 그때 이제 조금씩 억울하고 머리가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4년째 이렇게 상태가 조금 호전됐다, 악화됐다를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답니다. 아들 왔어? 엄마. 저녁은 먹어야지. 안 먹었지? 엄마 저녁 줄게. 퇴근하자마자 머리부터 감는 현수님.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맘도 편치 않은데요. 빨리 나서야 되는데 에휴, 낫지도 않고 저러니까는 엄마가 참 그냥 이렇게 해다가도 잠 못 자고 이러면 막 다리를 막 붙들고 엄마 나 좀 살려줘 하고 막 이래요. 그럴 때만 뭐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고 울고 싶고 통곡하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만큼 좋아진 것만 했는데 이래 또 약을 또 안 먹고 일하고 그러면 또 이제 원유치료 또 되는 거예요. 스물스물 가려움이 또 시작되는 모양인데요. 현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개 약간만 앞으로 숙여주실게요. 두피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머리에 보면 이런 좀 피딱지들이 있고 좀 전체적으로 좀 붉어요. 아유, 상처가 많네요. 그리고 각질은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으시고 피지 분비나 두피 부분은 조금 건조하신 편이기는 해요. 지루성이면 기름이 많은 거 아니었나요? 두피 상태뿐 아니라 몸 여기저기 상태를 더 유심히 살펴보시는데요. 팔다리에 좀 발진이 심하신 것도 그렇고 피부가 두꺼워진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기본 두피 가려움의 원인이 지루 피부염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좀 알레르기 혈액 검사 일단 통해서 또 그거 결과 확인하고. 결국 현수님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데요. 혈액을 통한 알레르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한 96종 정도 알레르기 항원 검사를 했어요. 2등급부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먼지나 이제 진먼지 진드기에 일단은 수치가 좀 높게 나오셨고, 아이고, 둘 다 2등급 이상이네요. 이제 총 알레르기 수치라는 건데 정상에는 100 이하예요. 근데 지금 정상에 거의 14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서 14배라고요? 현수님,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피부 검사 결과도 확인하는데요. 이런 병변이 이제 만성 가려움에 의해서 긁으면 긁을수록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현상이고요. 얼굴의 태선화 현상도 주목해야 할 증상인데요. 이게 사실 모든 종류의 습진 병변에 다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태선화 병변은 사실 아토피 피부염을 굉장히 시사하는 소견이시고. 아토피라고요? 제가
아토피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지루성이 아닌가요? 두피도 아니시고 피부에도 아니시고. 아, 지루성 두피염이 아니었네요. 5년 동안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이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지루성이 아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다 하는 게서 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을 몇 군데 다녀봐도 전부 다 지루성이 맞다고 여기에 진단을 내려주셔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병변의 분포와 태소나 등을 종합한 결과 현수님은 아토피 피부염이랍니다. 피부가 외부의 이물질을 방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기능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피부 장벽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염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일 경우에는 일종의 악화인자들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빈도 이런 강도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현수님의 고통은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였는데요. 너무 가려움이 심해서 이제 불면증까지 왔었어요. 하루에 3개월 평균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자질 못했어요. 하루 한두 시간이요? 네. 예. 시작은 피부염증이 심해서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건데 또 그 잠을 못 자고 나면은 잠을 못 잔 것 때문에 육체적인 스트레스, 수면 절대 부족 그런 것 때문에 또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이 또 다시 피부를 악화시키고 계속 악순환이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염증성 두피 질환에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찍 자는 습관, 충분히 자는 습관이 굉장히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피는 그 상태가 한 사람 내에서도 또 그때그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피지 분비가 조금 과해 보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모낭에 염증이 많아 보일 수 있고 어떤 것이 더 심하느냐에 따라서 의사들마다 조금 진단이 다르게 붙었을 수는 있고요. 아주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지루 피부염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단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자신의 두피 질환을 그저 지루성 두피염으로만 알고 있었던 귀하신 몸들. 먼저 샴푸 교육입니다. 이 지루 피부염이나 다른 두피 가려움 질환에는 샴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분씩 네 분은 어떤 현재 어떻게 샴푸를 사용하고 쓰고 있을까요? 계신지, 샴푸를 하고 계신지 좀. 샴푸는 쓰지 않아요. 물로만 헹구고 한 번씩 머리가 좀 심할 때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준 두피에는 그 피지 분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활동하면 땀도 나고 노폐물도 이렇게 제거를 다 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물로만은 어렵습니다. 세정제, 샴푸를 반드시 이용을 해서 염증성 두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땀이나 피지 분비, 노폐물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세정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두피에 염증성 질환들이 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샴푸의 성분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성분들이 있을까요? 케토코나졸이나 시클로피록스 올라민, 징크피리티온, 셀레늄 설파이드 등의 성분이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는 샴푸를 선택하셔서 샴푸를 해주시는 것으로 피지 분비에 의해서 늘어나는 말라세지아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샴푸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지성용 샴푸 2가지 종류로 하루에 2번 깎아요. 저 셀레늄 셀파이프 화이트 성분이 2번 정도 지루성 여기에 좋다는 그 샴푸에 권해서 그것만 쓰고. 그런 샴푸로 매일 그걸로만 감으셨어요? 아니면 예, 매일 감았어요. 그걸로 매일? 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걸까요? 오히려 이런 계열을 지금 어쨌건 하루 한 번은 쓰시는 거잖아요. 하루 한 번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매일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닌가요? 강한 세정력 이런 것들이 두피 염증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쓴다 하면 주 2, 3회 정도, 그것도 심할 때 그게 적당하시고 건조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주 1회, 2주에 한 번 이렇게 좀 줄이시는 게 맞고
그 사이사이에 그럼 유지를 하실 때는 그건 뭔가요, 교수님? 약산성이라고 명시된 샴푸들이 좀 좋아요. 약산성 샴푸의 경우에는 조금 약한 성분의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서 거품도 잘 나지 않고 두피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세정을 해내는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분을 어떻게 소비자들이 알 수가 있나요? 샴푸 뒷면에 이렇게 성분명을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있고 중요한 성분들은 보통 앞에 나오거든요. 이제 샴푸를 고를 땐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미 사실 여러 가지 써봤는데 내가 잘 안 좋아졌던 거 그런 이유는 너무 자극적인 것을 쉬지 않고 많이 써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두피 염증들이 심하실 때는 이런 좀 저자극 샴푸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샴푸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귀하신 몸들의 샴푸 사용도 교정했습니다. 이어지는 교육은 바로 두피 보습 교육. 혹시 두피에 보습제 사용하시고 있는 분 계세요? 두피에도 보습제가 나옵니다. 두피에도 보습제가 나오고 오, 머리에도 보습제를 바르는군요. 두피가 이제 많이 건조한 경우에는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이제 보습제를 한 번씩 발라주는 게 특히 염증이 굉장히 심하고 피부 장벽 기능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두피인 세 분에게는 두피 보습제가 처방됐습니다. 지성 두피인 형주님은 예외였는데요. 좀 유분기가 많으면 네. 보습제가 좀 나쁜가요? 과보습도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공을 좀 막고 더 모낭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굴도 왜 스킨 로션 안 바르고 평소에 다녀도 아무 지장 없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습제는 샴푸 후 두피를 다 말린 후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랜 세월 두피 질환을 앓으며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귀하신 몸들.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는 Q&A 시간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머리에 1등급을 처방받았어요. 네. 솔직히 1등급이라 해가지고 많이 무섭고 겁이 났어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피는 피부 두께가 우리 몸에서 제일 두꺼운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한 스테로이드를 쓰면 효과가 없어요. 두피는 적어도 2, 3등급 정도를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뭐 1등급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끝까지 연고를 안 바르면 결국 끝까지 낫지를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과 높이가 비슷해질 때까지는 계속 하루 한 번씩 바르세요. 그렇게 하고 높이가 이제 낮아졌으면 그때부터 횟수를 줄이시는 거고. 연고는 환부가 다 나을 때까지 끝까지 발라야 한다는군요.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되냐. 일단은 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에 의해서 염증 반응 악화되고 좀 잠도 설칠 수 있고. 반주를 즐기는 철정님, 끊으셔야겠네요. 담배 연기가 염증이 많은 부분에 직접 또 닿았을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피하셔야 되고. 흡연자인 현수님도 금연하셔야겠죠? 다음으로 약 먹을 때 치료가 됐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루성 두피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이건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피지 분비는 평생 지속되는 것이고 또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나 피로, 면역 기능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완치보다는 조절을 치료의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 약물 치료와 같이 생활 습관적인 치료 그리고 컨디션 조절 이런 것들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실까요? 오셨네? 형주님 댁이네요. 위생점검을 먼저 해보려고 아, 네네. 그게 뭔데요? 모낭염이 있는 형주님. 모낭염의 원인이 세균 감염인 만큼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평상시 두피와 접촉이 많은 세 가지 베개와 손, 헬멧을 점검해 봤는데요.
먼저 매일 밤 두피를 대고 자는 백앤잇. 백앤잇에는 세균이 얼마나 될까요? 아내분이 자주 세탁한다고는 하시는데 과연 깨끗할까요? 베개 얼마나 나오죠? 30. 100에서 200 사이가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백앤잇은 안전하죠. 다음은 늘상 머리를 만지고 있는 형주님의 손. 손에는 세균이 얼마나 될까요? 어머나 459. 역시나 손에 세균이 많네요. 손이 제일 더럽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손으로 계속 머리 만졌으니까 당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형주님 앞으로 손 자주 씻으셔야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직업상 하루 10시간 이상 쓰고 다녀야 했던 헬멧. 헬멧은 어떨까요? 세상에나 1691. 와,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요. 좀 많이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더러울 줄은 몰랐어요. 이건 아빠 헬멧에 진짜 문제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면 깨끗이 오염되지 않게 잘 빨아야 될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어? 아니요. 왜? 뭘 못 도와줘? 도와줘야지. 저는 아빠 헬멧은 아직 못 만지겠어요. 너 썼잖아. 너도 몇 번 썼잖아. 그래도 아빠 도와줄 거죠. 알고 보니 헬멧 내피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네요. 형주님, 앞으로 자주자주 세탁해 주세요. 아빠가 잘하나 못하나 아이들이 항상 지켜보겠답니다. 여기도 집안 대청소가 한창이네요. 베개에 친구들을 싹 걷어 세탁기를 돌리는데요. 아토피로 진단받은 현수님이네요. 침구 교체해 주시고 백앤잎 같은 경우는 또 더 자주 교체해 주실수록 좋으세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뭐 진드기나 이제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두피 보습제도 수시로 꼼꼼히 발라주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처방받은 거 다 이제 꼬박꼬박 이제 잘 챙겨 먹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촬영 때보다는 얼굴의 화색이나 이제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낯빛이 달라졌어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또 한층 더 되게 되네요. 그런데 수면은 여전히 힘드신가 봐요. 잠 못 드는 현수님을 위한 특단의 조치. 우리 먼저 조금 이완할 수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숙면을 돕는 호흡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손은 복부 위에 둡니다. 네, 그리고 차분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네, 편안히 나의 호흡을 한번 느껴봅니다. 네, 이제 가슴에 있는 손보다 복부에 있는 손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게끔 호흡해 보십시오. 네, 조금씩 호흡이 편안해짐을 느껴봅니다.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는 몸을 이완시켜주고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여러 가지 호흡법들을 배웠습니다. 잠자기 전 잊지 말고 꼭 실천해 보세요, 현수님. 몸과 마음을 비우는 명상의 시간도 함께 했는데요. 현수님, 벌써 주무시는 건 아니죠? 드디어 2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네 분의 두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진정되신 또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깨끗하신 부분들이 많아졌고요. 오, 현수님, 발진이 심했던 두피가 많이 깨끗해졌네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알레르기 검사해서 알게 된 악화인자들 다 좀 피하려고 노력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보습제 한 번이라도 더 바르시고. 모낭염을 진단받은 형준님은 어떨까요? 화면 보시면은 전에보다 조금 이제 기름기도 줄고 홍반이나 각질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네. 거의 정상 두피에 가까운 부분들이 일단은 많아지셨고요. 와, 정상 두피까지. 형준님, 뿌듯하시겠어요?
네, 많이 줄였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거 그런 헬멧이나 면도기 그래도 끝까지 관리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 혼자 생각해서 좀 좋아지면 이제 약을 좀 중단하고 바르는 물약도 좀 중단했는데 이게 멈추면 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좀 걱정이 조금 돼서 계속 꾸준히 좀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